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철강화학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했고,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르시는 분 찾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철강화학이라고 해서 뭐 경기 민감주다, 그리고 무슨 뭐 경기 방어주다, 뭐 블루칩이다, 성장주다, 배당주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용어 정리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제가 보니까 철강화학을 이렇게 많이 다루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큰 틀에서는 결국 뭐 사람이 하는 산업이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분류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랑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 경기가 꺾일 때 많이 빠지겠죠. 경기 민감주는. 물론 반대로 경기 방어주는 시장이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니까 경기 방어주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우리가 집에서 뭐 여름에 이제 더우면 에어컨을 틀죠. 그러면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덥다고 에어컨 안 트나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에어컨 더 트나요? 그게 그거죠. 가스도 똑같고, 뭐 철도도 큰 틀에서 그 차이가 없고, 음식료도 우리가 뭐 사 먹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우 먹다가 이게 돈을 많이 벌고 경기가 좋을 때는 수입산 소고기로 바꾸고 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상 음식료는 경기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뭐 방어주라고 원래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랑 이제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데 경기 민감주의 이제 꼭지가 이제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간단하죠. 이제 시장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람이 이제 100명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100명이 이제 다 같이 이거 100명 중에 8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경기 너무 안 좋지 않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뭐 있는 직원들도 지금 장사 안 돼서 지금 잘라야 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80여 명일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또 반대로 80명이 야, 지금 경기 너무 좋지 않니?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이 경기 대박이다라고 말하면 경기 민감주 꼭지예요, 거기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야, 경기가 모두 좋다고 이제 대부분 체감을 하기 시작하면 경기 사이클상 거기가 꼭지인 거고, 사이클 꼭지니까 경기 민감주도 보통 거기서 꼭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분류 방식에 있는 뭐 블루칩, 뭐 민감주랑 방어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블루칩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 뭐냐면 카지노 가면 뭐 흰색 칩도 있고 빨간색 칩도 있고 파란색 칩도 있고 그렇게 있겠죠. 블루칩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칩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칩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우량주. 재무구조 튼튼하고 실적도 매년 잘 나오고 그런 대표적으로 튼튼한 애들이 이제 블루칩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좀 약한 대신 성장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면 그런 뭐 옐로우칩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배당주는 말 그대로 배당 많이 하는 거. 원래 이제 한참 배당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일시 배당 막 많이 해버리고 그런 걸 배당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해오던 애. 예를 들어서 상장사 중에 이제 한국셰일석유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한국셰일석유. TV에서도 추천 안 나오고 이런 종목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90%입니다. 한국셰일석유. 얘네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석유화학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재밌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거의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배당 안 한 적이 없어요. 2008년에도 배당했습니다. 이제 배당주들 다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꺾을 때 얘네는 그때도 전년이랑 똑같이 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배당주, 전통 배당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뭐 이런 회사들은 원래 금융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이제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수익 모델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보험 시장이 여기서 이제 완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팔고 성장하기가 어렵죠. 근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고객들이 보험료를 내죠. 매달. 그러니까 매달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죠. 그 돈으로 할 게 없죠.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주. 동전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잡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를 꼭 잘 보셔야 되는 게 2008년에 아까 전에도 한 얘기인데 2008년 이후에 이제 2010년 정도까지, 2009년 말, 2010년까지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 한 번 더 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코스피가 이제 2600까지 갔었는데, 여기가 2011년 정도고, 저점 나오고 올라간 2008년입니다. 여기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기 금융위기 때 저점이 몇 포인트냐면
890포인트였어요. 900포인트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1000은 이제 고사하고. 그래서 종합지수 거의 2배 넘게 3배 가깝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가는 장주소의 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차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화학, 정유. 현대차가 실적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3년 동안 8배가 늘었어요. 8배가. 현대차가. 그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때는 완전히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실적 안 나오는 애들은 이제 안 올라가죠. 현대차 같은 애들 막 5배 가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오기 전에 막 현대 미포조선 같은 애들이 30배 갔거든요. 삼성중공업이 20배 올랐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조선주가 실적을 주도할 때. 근데 실제로 실적도 몇 배 이상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내년에 여기 써 있는 이제 EPS 증감률이 EPS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을 많이 하는 업종 순서를 매긴 거예요. 첫 번째가 반도체. 반도체가 이거 업종 분류마다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해놔가지고 범위가 되게 넓게 책정이 돼 있기는 한데 어떤 통계를 봐도 탑3 안에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통계가 없습니다. 내년 실적 성장률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기저효과 있는 것 같은데. 기저효과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2019년에 50억이었어요. 그럼 반토막 났죠. 근데 2020년에 70억이래요. 그러면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실적이 무려 40%나 성장했죠. 40%. 50억이다 70억 됐으니까. 근데 올해 70억 나왔다고 얘 실적 잘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나온 게 아니죠. 원래 100억 매년 찍던 애인데. 이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퍼센트로 보게 되면 여기서 착시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착시효과가 없어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기저효과가 발생하려면 올해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어야 되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코로나 타격을 입을 때도 반도체는 1,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좋대요. 근데 성장률도 1등입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아실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소재라고 써 있는데 이 소재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애매모호합니다. 여기는 이제 업종 분류를 엄청 큰 틀에서 해놓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재는 뭐가 들어가냐면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산업 전반 소재가 이제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재 하나만 보고서 특정 업종이 좋아지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 자동차 보면 뭐 자동차 좋아지는 건 다 아시죠?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훨씬 좋고 지난 통계를 오늘 나온 통계거든요. 오늘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이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 2등했습니다. 얼마 전 오늘 나온 통계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막 현대차, 기아차 합산하면 3등, 4등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전망이 괜찮고 여기에 있는 자본재 오늘 얘기할 게 이건데 자본재도 개념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제 특정 산업 딱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자본재를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할 게 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얘기할 거고 자동차 얘기 제가 많이 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얘기 많이 했고 반도체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할 차례인 겁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도 괜찮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저기로 들어가는 게 뭐 광고, 뭐 SNS, 뭐 이런 쪽 계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세 개 차트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잘 써져 있는 현대제철이고 두 번째가 포스코고 코스피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만 자세히 보면 됩니다. 여기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여기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여기만. 코스피가 여기 보시면 횡보한 지 좀 됐어요. 코스피 하신 분들은 코스닥보다 좀 낫죠. 왜냐면 얘네는 올라가지 못했어도 코스닥처럼 지금 여기 내려와서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는 없었지만 저기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근데 최근 움직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최근 움직임만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있는 코스피가 횡보를 할 때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박스를 뚫었어요. 그냥. 종합지수가 횡보할 때 얘네는 여기 박스 넘어갔습니다. 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경기민감주의 반격 뭐 이러면서 차화철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화학, 철강. 우리 대한민국 2021년 증시는 차화철이 주도한다. 2008년 이후 차화정이었고 지금은 정이 왜 빠졌냐면 정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유 회사들이 정제마진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엄청나게 업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유가도 너무 많이 내려서 유가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애들이라 보니까 얘네는 안 좋고 화학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국내 상장 대표 화학 기업이 7개 정도 되거든요. 저기 LG화학도 대표적인 화학주니까 LG화학, 한화솔루션이라든지 금호석유,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 다 아시죠? 그 7개 합산 컨센서스가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화학업종이 그렇게 이제 업황이 좋아졌다는 거고 실제로 실적도 엄청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 철강을 얘기한 거죠. 철강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역시나 화학도 큰 틀에서 뭐 같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철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철광석이 중요하죠.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이제 쇠를 뽑는 거다 보니까 철광제. 여기서 이제 철광석. 중국이 예전에 이제 블랙홀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 블랙홀. 이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위기 직전까지 이제 중국이 그냥 빨아들입니다. 원자재를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중국이 사기 시작하면 국제 철광석 가격, 구리값, 아연값 이런 거 그냥 다 폭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래가지고 원자재 블랙홀 소리 들었고 중국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도 경기 주도를 중국에서 원자재 블랙홀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가장 많이 쓰냐 원자재를 그게 가장 중요한데 철광석 같은 경우에 쇠를 녹여가지고 쇠 전방 산업이 뭐예요? 조선, 자동차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건설업 중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인프라가 좋아져야 되고 건설에서 많이 쓰니까 중국이 지금 정책 기조가 이제 내수 부양이기 때문에 내수 소비 진작시키고 지금 내부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굴삭기를 1000대, 2000대 파는 게 아닙니다. 몇십만 대씩 팔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잘 팔고 있고 인프라코어가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굴삭기 없어서 못 산다. 그 정도로 건설 현장이 많이 돌아가고 철광석의 전방 산업들도 다 좋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 회복이 끝났습니다. 지금 다시 성장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이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데 철광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유통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이거 중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게 대한유하고 두 번째가 롯데케미칼, 세 번째가 코스피인데 역시나 여기도 똑같죠. 여기만 보시면 돼요.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여기만 보시면 코스피가 박스 횡보하고 있는데 얘도 뚫었죠. 얘도 뚫었죠. 얘도 방금 전에 보신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이랑 똑같습니다. 화학은 뭐 때문에 좋아지고 있을까요? 화학 보시게 되면 ABS가 이게 고부가 합성수지입니다. 고부가 합성수지. 이걸로 이제 뭘 만드냐면은 TV, 냉장고, 에어컨 여기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고부가 합성수지 ABS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만드는데 얘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올라오면 좋은 거고 여기도 나프타 스프레드 여기도 이제 결국에 플라스틱이랑 연동돼 있는 가격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빨리 넘어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보시면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게 광양. 오른쪽이 제철소거든요. 광양에 있는 포스코 공장입니다. 포스코 제철소 광양에 있는 거고 이건 여수에 있는 화학산업단지예요. 여수에. 그래서 둘 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종목만 이제 두 개씩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 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엔 뭐 태양광 얘기만 하는데 하나솔루션이 회사 사명이 바뀐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케미칼 화학이라는 뜻이죠. 한화케미칼이었다가 한화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한화큐셀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큐셀. 얘네를 합병합니다. 원래 가지고 하나솔루션이랑 자회사 하나큐셀을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법인이 하나솔루션이에요. 합병이 된 법인이.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전체 매출의 한 30-40% 정도가 태양광 매출. 큐셀이 태양광 패널 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이제 화학.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화학이랑 저기 태양광이랑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둘 다 좋아요, 지금. 둘 다 실적이 좋습니다. 예, 큐셀 사업에서 하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 얘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답이 안 나왔던 게 폴리실리콘인데 얘네는 태양광 모듈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모듈은 또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큐셀이 원래 실적이 괜찮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큐셀이 미국에 있는 상업용 태양광 패널 시장, 주택용 태양광 패널 시장 미국 1등입니다. 둘 다 1등이에요. 점유율이 하나큐셀이. 생각보다 이제 엄청 잘 나가는 회사인 거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회사죠. 이게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무장갑 아시죠? 고무장갑. 우리가 이제 저기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도 있고 수술용으로 쓰는 의료용도 있고 그리고 위생용으로 쓰는 고무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무장갑을 다 통틀어서 1년에 지구에서 고무장갑 수요가 고무장갑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몇 장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1년에? 작년에 2,980억 장. 2,980억 장이었어요. 고무장갑 소비가. 올해가 얼마 보고 있냐면은 3,300억 장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되세요, 지금? 3,300억 장입니다. 만 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무로 만든 뭐 고무 장갑부터 시작해서 의료용, 위생용 모든 장갑 소비를 다 합친 겁니다. 엄청나죠? 3,000억 장이 넘습니다, 올해.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원재료가 NB 라텍스라는 게 들어가요. NB 라텍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의료용 장갑 엄청나게 수요 많이 늘었겠죠. 이 NB 라텍스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 점유율 1등이 누굴까요? 이게 의료용 장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가의 한 30~40%가 NB 라텍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호석유가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얘가. 그래서 금호석유 실적이 대박이죠. 그리고 올해랑 내년에도 생각보다 고무장갑이 이제 수요가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지난 1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8%가 넘게 매년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이 전망됩니다. 생각보다 큰 틀에서 보면 고무장갑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앉아서 뭐 설거지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료용이나 아니면 이제 뭐 위생용을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는 업력 50년 넘죠. 50년 넘은 회사입니다. 설립된 지. 그래서 전 세계 이제 5등 안에 들어가는 국내 유일한 회사고 포스코 같은 경우 업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파인렉스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원재료 값을 한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얘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뭐 대표주니까 더 할 말이 없고 현대제철은 현대그룹주죠. 현대그룹에서 뭐 밀어요? 수소 엄청 밀죠. 그룹 안에서 수소라는 키워드로 다 밀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현대제철은 이제 용광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광석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이제 가스가 올라오면 그 부생수소를 통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현대제철이 지금 수소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소랑도 묶여 있고 철광석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경기 좋아지면서 철광석 가격도 올라오고 스프레드도 올라오고 실적도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고 내일은 이제 장 끝나고 오후 3시 45분에 이제 매일경제 TV 네이버 녹색 포털에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고 이제 우측 하단에 스치면서 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장 끝나고 제 공개 방송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장 끝나면 저기 방송 끝나면 제가 방송 내용 요약본을 샵 2034에다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샵 2034 한균수라고 이제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가 오는데 그 링크 누르시면 그냥 보이는 게 제가 올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올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